자, 여러분들 두 번째 토픽. 자,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여러 방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은행이 이건 뭐라 해야 되지? 문을 닫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문을 닫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짐 싸서 튄 거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은행에 이제 사고가 나면 뭐 은행의 직원이 뭐 돈 장난치고 뭐 도망가고 뭐 그런 사건이 이제 은행의 사건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은행 자체가 그냥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은행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얼마 전에 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黑龙江讷河市新农河农村资金互助社跑路，当地回应会向上级反映。10月31日，黑龙江齐齐哈尔市讷河市市民李先生向奔流新闻反映，讷河市新农河农村资金互助社跑路了，도망갔다는 얘기죠, 그죠? 当日下午。国家金融监管总局齐齐哈尔分局工作人员回应奔流新闻记者称，没接到相关举报，会将记者反映的情况记录并向上级反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이겁니다.黑龙江에 흥룡강성이죠, 그죠? 흥룡강성에 이제讷河市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여기 신농河농村뭐 이런 이 지방은행이에요. 지방은행인데 갑자기 이 은행이 문 닫아버린 거야. 근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는데 일단 이 안에 여기 있는 시민들이 넣어놓은 돈이 수억 위엔이면 몇백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는 책임자가 돈 갖고 튀었다. 얼마를 갖고 튀었나? 약 6억 가지고 튀었대. 6억이면 한국 돈으로 1200억이에요. 예금자들 데모 안 하냐고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11월 1일 영상입니다. 지금 여기 흥룡강성 그讷河市그 은행 앞이에요. 지금 뭐 사람들 당연하지 자기들이 진짜 열심히 번 돈인데 열심히 번 돈을 이제 지금 사라지게 됐는데 사람들 또 이 앞에 서가지고 이 은행 倒闭了. 暴雷가 이게 중국에서는 이걸 暴雷라는 단어를 쓰던데 暴雷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터졌다 뭐 파산했다 요런 뜻이거든요. 뭐 지금 수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기사들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경제가 지금 상황 뭐 다들 뉴스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안 좋아요. 뭐 백화점 문 닫는 거는 뭐 지금 엄청 많이 닫았고요. 이미 뭐 병원도 문 닫고 있고 방송국 문 닫고 있지, 회사들도 파산하고 있지. 그나마 버티고 있는 회사들은 직원들 감봉에다가 자를 애들 자르고 축소해 가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 모든 업계에서 지금 이런 파산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있는데 근데 은행이 물론 뭐 그전에도 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 여름부터 저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은행에서 돈을 통제를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내 은행에 내 통장 안에 1억이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직거래를 해야 돼. 직거래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정판 스니커즈 뭐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 필요해. 현금 거래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은행 가서 현금 뽑을 수 있지. 근데 지금 중국은 은행 가서 현금을 뽑으려면 이 돈을 왜 뽑냐 물어봐요. 이 돈을 왜 뽑고 갑자기 은행 안에 뭐 어디서 돈이 들어왔어. 돈이 들어오면 이 돈 출처가 어디냐.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냐. 이걸 다 조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돈을 빼려고 하면 이 돈의 출처와 네가 뭐 할 때 쓸 거고 그 이유가 명확해야 뭐 증명서 이런 걸 내야 자기 돈을 빼갈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한도가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진짜 다양한 사례가 지금 다들 막 지금 영상 찍고 막 SNS에 올렸는데 그런 상황 중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3,000위엔을 뽑으러 갔는데 못 뽑게 한대. 미리 예약해야 된대. 3,000위엔. 3,000위엔이면 한국 돈으로 60만 원이에요. 야, 내 돈 60만 원 내가 못 빼? 나 진짜. 빼려고 하면 예약에다가 뭐 이런저런 뭐 서류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뭐 올해 초인가 그때부터 계속 띄엄띄엄 나왔어. 어디 누가 돈을 뺄려 했는데 못 뺐다. 뭐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뭐 그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뭐 한 번에 몇 천만 원 정도 이체할 수 있잖아. 사업하는 사람이. 근데 이체하자마자 공안들이 와가지고 잡아가. 그러면서 은행 통장 카드 다 동결시켜. 그러면서 이제 잡아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몇 천만 원 이거 왜 이체했냐.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이 서류 떼고 저 서류 떼고 저 증인 데려오고 저 사람이 줬다 뭐 정당 거래였다 이런 걸 증명하고 동결시켜 놓은 돈 그 푸는데 몇 개월 걸려.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 뭐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내 돈을 내가 못 빼고 심지어 뭐 동결이 돼 있어. 이거 그 피말리죠.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 또 어떤 사람은 오대마픽에 시계를 팔았대. 그러니까 이 집도 이제 자영업을 하는 집인데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이 시계 팔아가지고 급한 거라도 막자 해가지고 오대마픽의 시계 알죠? 그 시계가 약 8천만 원이야.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그래가지고 이 8천만 원을 팔았대. 그래가지고 이 시계를 팔았는데 그 은행으로 그 돈이 들어왔어. 근데 공안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잡아갔대. 어떻게 통장으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냐? 그래가지고 설명해줬대. 나 이거 시계 이거 팔아가지고 들어온 돈이다. 근데 이 시계 누구한테 팔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딨냐? 이건 뭐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공안이 이거 사기를 쳐서 번 돈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동결을 하겠다 했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니 이 자금은 아마 불법 자금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동결하겠대. 그럼 뭔 개소리야 그게. 자기 물건 자기가 팔아가지고 들어온 돈인데 그럼 그게 불법 자금이면 그 준 돈 그 사람을 추적해야지. 일단 이 돈부터 동결을 시킨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거 해결하고 또 서류 떼고 절차 밟고 또 그거 푸는데 몇 개월 급한 일이 이거 써가지고 이거 팔았는데 급한 일에 그 돈을 막상 쓰지도 못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은행 가서 돈을 뽑으려 하는데 막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오늘은 못 뺀다. 이건 서류를 떼와야 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예 그냥 대놓고 영상 찍어. 영상 찍으면서 그 은행 직원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빼려고 하는데 왜 못 빼냐? 이유를 대봐라. 그래가지고 이유를 말하니까 그럼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빼는 거 맞냐? 근데 그 이유가 말도 안 돼.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은행은 은행마다 약간 금융상품, 투자상품 이런 게 있잖아요. 원금 보장 이런 거 많잖아. 어떤 여자가 아주머니죠. 아줌마가 금융상품들 팔라고 해가지고 판다 해가지고 이자가 6%였대. 이자가 6%인데 원금 보장. 그래가지고 2억을 투자를 했다는 거야. 2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그 기간이 됐나 봐. 그래가지고 돈을 뽑으러 왔대. 근데 돈을 뽑으러 왔는데 갑자기 그 은행에서 지금 뽑을 수 있는 돈이 물론 지금 당장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뽑을 수 있는 돈이 2억이 안 된대. 2억을 투자했고 6% 원금 보장에 6% 이자면 1년만 해도 2억에 6%면 얼마입니까? 2억에 6%면 1200이야. 그럼 2억 1200을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금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거기서 또 영상 찍고 아니 이거 거기 그때 여기 지금 은행에 있는 그 어떤 경리가 와가지고 이거 원금 보장에다가 나한테 소개시켜줘가지고 내가 샀는데 지금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 이건 뭔 개소리냐고 막 또 난리를 친 거지. 그 영상으로 다 찍은 게 또 올라왔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나도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자, 또 이런 영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집에 사람이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잖아 살다 보면. 근데 큰 돈도 아니야. 한 10만 yuan이야. 10만 yuan이면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거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그 돈을 빌렸대. 친구가 10만 yuan 2천만 원 입금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그 돈을 뽑으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돈 왜 뽑아가세요? 그리고 이 돈 갑자기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그 사람은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 지금 이거 써야 되니까 친구한테 빌린 거다. 그럼 그 친구까지 데려오세요. 친구를 데려왔대. 데려와가지고 내가 이거 입금해줬다. 이거 급하다 하길래 친구 돈 빌려주는데 그게 뭔 증명이 필요하냐? 근데 그 은행 창구 직원이 알겠어요. 그러면 신분증 원본을 가져와야 된대. 신분증 원본이랑 또 무슨 서류를 가져와야 이 돈을 뽑아갈 수 있다는 거야. 친구의 신분증 원본이랑 자기 신분증 원본이랑 다행히도 그 친구가 집이 가까워가지고 친구가 집까지 가가지고 신분증 원본을 가져와가지고 그 돈을 뽑아낼 수는 있었대.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 도시에 같이 사는 친구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친구가 돈을 보내줬어. 너 급하니까 먼저 써라. 그럼 그 친구 어떻게 데려와 당장. 그러니까 이걸 너무 통제해. 그리고 그 사람의 수입과 그 사람의 은행 잔고에 따라서 하루에 뺄 수 있는 돈도 달라.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천 yuan을 빼도 못 빼게 해. 60만 원을 빼도 못 빼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까지 어떤 사람은 얼마까지 뺄 수 있고 얼마까지 뺄 수 있고 그리고 그거 뺄 수 있는 가면 바로 뺄 수 있는 거 아니야. 미리 예약을 해야 돼. 이런 통제가 이제 심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돈을 통제하고 이체라든지 현금을 빼는 거 이런 걸 통제하는 기사들은 내가 되게 많이 봤거든. 그러다가 이게 터진 거야. 며칠 전에 터진 거예요. 방금 그 헤이롱장 치치하얼 너허시에 있는 한 은행이 문을 닫은 거야. 서민들이 넣어둔 돈 한국 돈으로 수천억 되고
아니나 다를까 이 기사가 터졌는데 중국 대륙에서는 또 이 기사를 막았어요. 지금 영상들 여기 지금 다 찍혀 있는데 이 은행은 2012년부터 운영한 이 작은 너허시라는 이 도시에 있는 작은 은행이야.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는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은행이겠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돈을 넣어뒀고 적게는 한국 돈으로 수십만 원대부터 많게는 수억 대까지 넣은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아까 그 기사 봤어요? 이 웃긴 게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앞에서 영상을 많이 찍었어. 영상이 엄청 많거든요. 黄了，银行黄了啊！这个银行以后不能相信了，有存钱的抓紧来过来取啊！你看人这大哥，这普普通通的存40来万，你看看啊！ 지금 찍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지금 한 8천여만 원 넣어뒀는데 지금 못 빼고 있다. 存40来万呢，你说有没有钱？银行都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다 지금 돈 못 빼가지고 지금 다 여기 지금 돈 넣은 사람들 여기 다 줄 서 있는 거야. 黄了，上不上火呀？啊，上不上火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건 뭐 은행도 이제 못 믿는다. 이거 돈 어디 둬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나라의 은행이 이딴 식으로 운영이 되면 진짜 이건 진짜 뭐 누굴 믿어야 돼 이제. 起来，能和市人民一定要团结起来，老来人民也要团结起来，老来人占1/3，大伙一定要团结起来。 이 사람들 이 영상 찍으면서 한 얘기가 꼭 이거 우리 단결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몇 금융권이냐고? 중국에 제 몇 금융권 이런 게 있나? 중국의 은행들이 그냥 그건 다 그냥 중국의 은행들이지 뭐 몇 금융권 그런 게 있나 그게? 그게 다 어차피 공산당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야. 물론 뭐 은행의 계급은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 뭐 중국에서 유명한 은행들 빼면 뭐 지방 은행들은 말 그대로 지방 은행이겠지. 하지만 그 어차피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는 공산당이 있을 텐데. 이건 뭐 공산당 정부에서 책임 안 지면 이거 누가 책임져? 그래가지고 여기 기자가 맞아. 기자가 중국 기자들도 일을 할 사람은 합니다. 일단 막지 않은 거는 다 기자들도 취재를 해요. 어떤 기자가 이 시의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금융관리 뭐 감독 총국 근데 거기가 이제 뭐 금감원 이런 데겠지 그지? 거기 가서 인터뷰를 했대요. 지금 저기 이 은행 이름이 뭐야? 이름도 너무 길어. 신농허 농촌资金 후주社요런 은행인데 그렇게 큰 은행이 아니야. 말 그대로 농촌 은행이고 지방 은행이에요. 기자가 여기 가서 지금 이 은행이 지금 문 닫았다. 지금 빠올레라 지금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다. 짐 싸 도망갔다. 이거 알고 있느냐? 금감원에서 지금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래. 하지만 지금 기자님한테 이 일을 알게 됐으니까 일단 이 일을 적어놓고 위에다가 보고를 하겠대. 와, 일처리 보소. 근데 여러분들 은행 파산 은행 빠올레이 이런 거 검색하잖아요. 2년 전 3년 전에 지금 은행이 도망간 은행들이 중국에 꽤 많아 보니까.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인항 빠올레이 이것만 검색해도 유튜브에다가 인항 빠올레이 은행 파산 이런 것만 검색해도 1년 전 2년 전 어디 은행 엄청 많이 뜹니다. 여기 데모하는 영상들 이건 또 어디야? 이것도 어떤 은행이 봐봐 여기는 허난성이네.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 적어놓은 거 니네들이 정부냐 연합 조폭이지.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조폭이라고 적어놨어. 근데 이런 거는 기사로 절대 안 나죠. 다 눌러버립니다. 이런 거 기사로 절대 안 나와요. 다 눌러버려. 자 여러분들 올해 제가 또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통계를 찾아봤는데 올해 중국에 약 50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대요. 물론 그 중국의 대형 은행들은 아니겠죠, 그렇죠? 요런 은행이겠지. 지방 은행들, 농촌 은행들. 약 50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고 7월 25일까지 중국에 1,500개의 은행 지점, 분점들이 사라졌다. 올해 7월 25일 기준. 2022년에는 2,756개가 닫았고 2023년에는 2,383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기 아까 말했잖아요.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이렇게 저축을 해놨다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방금 봤죠. 이 아저씨는 뭐 40만 yuan 저축해놨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40만 yuan이라 하면 8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한테 특히 이 농촌에 있는 사람한테 8천만 원 그 개 큰 돈이에요. 진짜 전 재산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은행도 무슨 은행 문 닫습니다. 파산합니다. 미리 통보. 빨리 와서 돈 빼가세요. 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10월 30일부터 영업을 안 했대. 그냥 문 닫았대. 문 닫혀있고 그냥 사라진 거야. 전화해도 당연히 통화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기사까지 왜 중국은 이런 걸 눌러버릴까? 이거는 이런 기사가 딱 터졌다.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못 잡는 범인이 없어요.
그 못 잡고 그런 거 뭐 해결 안 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중국 안에서 공산당이 못 잡는 범위는 없습니다. 해결 못하는 뭐도 없어. 야 이거 파산됐다 하면 어떻게 파산됐는데 누가 돈 가지고 튀었어? 그 새끼 잡아가지고 돈 토해내라 그래. 중국 내에서 공산당한테는 그건 쉬운 일이야. 근데 이런 게 터지면 왜 이걸 덮냐 이거지. 그냥 터졌으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며칠 내에 이거 바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딱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잡아가지고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묻어. 이걸 묻어. 왜 묻을까? 그 위에 그렇지. 그 위에 줄줄이 다 연결돼 있거든. 그리고 뭐 금감원에서 그 은행이 문을 닫았다고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이게 뭔 개소리야. 처음 듣는 얘기지만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위에다가 복원은 해놓을게요. 뭐 코미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데다가 뭐 돈을 넣어 놓은 사람들이든 아니면 뭐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란웨이로 짓다만 아파트들 성금 냈어. 이제 몇 년 뒤면 입주한다. 3년 뒤면 입주해. 근데 1년 지나가 아파트 짓다가 회사 손 놔버렸어. 자금이 없대. 성금 낸 사람들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이 돈들 어디에 갑니까? 다 공산당 주머니 안으로 가는 거야. 이걸 해결을 못할 이유가 난 1도 없다고 봐요. 진짜 중국에서 공산당 정부의 파워가 얼마나 센데 뭐 어디 뭐 은행이 도망을 가? 야 어디로 도망가? 못 가. 잡으면 바로 나와. 근데 왜 기사를 덮냐고. 시진핑은 이런 거 관리 안 해? 부패 청산 한다며. 이런 거 해결 안 해요? 그리고 진짜 난 그게 더 신기한 게 왜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못 뺐으냐 이거야. 자기 돈을 왜 자기 마음대로 못 뺐으지? 이것도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만큼 지금 중국 상황이 쪼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물론 이런 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서 싸우는 사람들,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한 커플 이야기예요. 중국에 한 커플이 있었어. 신혼 부부야. 돈도 별로 없어. 둘이 월급 합쳐봤자 뭐 한국 돈으로 100만 원? 그런 부부가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남자가 이제 좀 이렇게 다른 돈도 좀 벌어보겠다고 알바식으로 방송을 킨 거지. SNS 방송을 킨 거야. 방송하면서 둘이의 이야기도 올리고 저렇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우리 집을 사러 갔다 이래가지고 그것까지 올렸어. 집의 쇼후 첫 성금 냈대. 그래가지고 3년 뒤에면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막 서로 막 아기자기하게 신혼부부끼리 막 서로 행복해하고 희망에 가득 찬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갑자기 어느 하루 그 아파트가 란웨이가 된 거야. 더 이상 이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썩은 아파트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얘는 그 건설사에 찾아가가지고 영상 찍으면서 그걸 맨날 올렸어. 오늘 가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한다 하고 뭐 그러니까 그걸 영상으로 다 남긴 거야. 그러면서 중국에다가 다 올렸어. 중국 그 사이트에다가.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걔 채널 삭제당하고 걔 어디 갔는지도 몰라 지금.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그 앞에 갔을 때 어느 하루는 거기 보안들한테 겁나 쳐맞았어. 아니 그 젊은 부부 둘이가 애들 보니까 애들 되게 순수하게 생겼어요. 22살 23살 이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사가지고 행복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제된 것도 있어. 중국에서 팔로워들이 늘고. 그런데 지들이 성금 낸 거를 그거를 되찾으려고 그래 집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성금 낸 거 그거 돌려달라. 그 돈을 맨날 받으러 간 거지. 근데 계속 오늘 여기 관리자 없다, 여기 사람 없다, 너 만나줄 사람 없다, 가라 그러다가 또 하루는 갔는데 거기 보안들한테 막 두들겨 맞고. 그 영상 다 있어. 근데 나중에는 걔네들 진짜 불쌍해. 걔네 채널이 삭제됐어. 그건 누가 힘썼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 한국이잖아요. 내가 지금 숲TV에서 방송을 해. 이건 내 개인 방송 채널이야. 근데 내가 어디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한국의 아파트 브랜드 거기 아파트를 샀는데 거기 부당한 그걸 당해가지고 성금을 냈는데 그게 사라진 거야. 이걸 파헤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방송 키고 막 회사 찾아가고 했다 쳐. 내 숲TV 이 채널을 이걸 어떻게 삭제를 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중국은 그거를 왜 삭제하느냐? 그 위에서 압력 넣지. 저 채널 삭제해라. 왜 삭제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 민심 안 좋아진다. 선동된다. 지금 중국에 성금 내고 거지된 새끼들 많잖아. 그 새끼들 뭉치면 안 돼. 야, 그 새끼들 그냥 쥐죽고 살아야 돼. 얘네들이 이 영상 보면서 다 같이 뭉쳐가지고 데모라도 해봐. 야, 그 골치 아프다? 빨리 영상 내려. 애들은 그냥 평생 바보로 살아야 돼. 우리가 돈 필요할 때 수확하면 돈만 내면 돼. 걔네들은 그냥 짜져 있으라 그래. 야, 이건 외국인인 내가 봐도 그 중국 서민들이 너무 불쌍해요 진짜로. 이런 거 보다 보면 열받는다니까. 근데 이런 나라에 야 외국인 자금은 또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냐고. 대기업은 그나마 그 대기업이 파워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대기업은 들어가가지고 뭐 회사도 차리고 뭐
하고 뭐 하겠지. 근데 롯데도 중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나? 그 어느 도시에서? 그냥 대기업도 그렇게 당하는데. 근데 여기다가 무비자 해주고 뭐 와서 사업해라? 야 누가 하냐고. 야 무서워서 하겠어 그거? 아무튼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요즘 일이에요. 방금 이거 은행 그 문 닫고 도망간 거 10월 31일에 있었던 일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물론 아직도 중국에서 사업 잘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난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해. 너무 대단해 진짜. 내 지인 중에서도 내 지인의 또 이렇게 아는 분이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돈 잘 벌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 하지만 언제나 어디서 어떻게 뒤통수 맞을지 모르니까 진짜 중국 갈 때는요 그냥 마음속에 방패는 한 개 채우고 가요. 경계심은 한 개 차리고 가.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자유토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까 하고 싶었던 말들, 내가 못 본 것들, 혹은 뭐 물어보고 싶은 것들, 지금부터 자유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유토론 시간. 그 영업 단속 당하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실업을 하고 이제 돈벌이도 안 되고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그냥 카트 한 개 몰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파는 거. 근데 그렇게 팔다가 또 이제 그 도시 관리 경찰들 걔네들 뜨면 그거 다 부셔버리고 다 뺏어가. 그럼 또 그거 뺏겨가지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막 어린애들 진짜 많아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그 기사 있었잖아. 중국에서 어떤 여대생이야. 여자 대학생인데 생긴 것도 애가 그냥 되게 착하게 생겼어. 순수하고 착하게 생겼어요. 덩치는 조그만 해가지고 대학생이야. 대학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그거 뭐냐 주먹밥을 만들어 팔았대. 이런 얘기하면 진짜 마음이 안 좋은데 주먹밥을 파는데 잘 팔리면 또 몰라. 주먹밥을 파는데 하루에 몇 개를 못 팔았던 거야.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 주먹밥 몇 개를 못 팔았대. 그 하루에 번 돈이 무슨 뭐 20 얼마인가? 20块钱벌었나? 20원이면 한국 돈으로 4,000원이야. 4,000원 벌었는데 도시 경찰이 뜬 거야. 도시 경찰 떠가지고 그거 다 가져간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너무 슬퍼가지고 SNS에다가 막 엉엉 울면서 나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냐고. 나 대학 졸업했는데 일자리 없어가지고 나 돈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길거리 나가서 주먹밥 팔았는데 하루에 4,000원 팔고 이거까지 뺏겼다. 엉엉 울어 애가.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또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지금 다 그 처지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 근데 그것도 없앤다? 그 영상도 없애버려. 기사 막아버리고. 그 인간 새끼들이야 그거? 야, 애 코 묻은 돈 그걸 왜 뺏어가냐고 그거. 어이가 없네. 이거야 이거. 야, 여러분들 4,000원이 아니었어요. 1,000원이었어. 하루 종일 팔았는데 판 게 4,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었네. 내 기억을 잘못했네. 얘야 얘. 얘 이렇게 엉엉 울면서 얼마나 엉엉 울면서 이걸 인스타 그 SNS에 올렸는데 근데 중국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이나 뉴스로 가져오는 거는 굵직굵직한 일들이고 이런 개인들이 당하는 자잘구레한 일들은 너무 많아요.